문자 상담 종목부터 빨리 확인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락 주셨던 분께서 AP 위성을 물어주셨어요. 제가 굳이 사신 단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산 단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산 단가는 뭐 손절을 쳐 말어 이럴 때는 기준이 되지만 사실 사신 가격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내가 이 정도에 샀으니까 이 가격 이하로 못 판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까 봐 앞으로 조금 더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 매수 단가의 중요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의 추세가 더 중요한 거고 앞으로의 비전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AP 위성은 잘 아시는 대로 초소형 위성 같은 것들을 발사체에 탑재해 가지고 날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어제 오늘 이틀째 음봉이 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아시겠지만 어제 아침에 발사된 그 스타쉽 6차 발표가 뭐 발사 자체는 성공을 했지만 발사체를 회수하는 그 로봇팔 그 5차 때 있었던 그런 정교한 되돌림을 하지 못했다라는 데 있어 갖고 약간 좀 뭐 반쯤 성공했다? 반대로 보면 반은 실패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5차 때 성공했으면 6차 때는 조금 더 뭐 원활하게 부드럽게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진화될 줄 알았더니 이번엔 회수를 못했다? 이러니까 이제 뭔가 또 기술적인 약간 에러가 났다? 이런 차원에서 어저께 그 위성주들이 큰 조정이 나왔죠. 대부분 뭐 두 자릿수 넘는 조정이 나온 애들도 있고 뭐 이 녀석 같은 경우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기업이 뭐 하다가 실패했다 이거 아니더라도 뭐 우주항공 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이번에 트럼프나 머스크의 정책적인 비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차지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에서 뭐 굉장히 쓰임새가 많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 없으면 큰일 난다든지 뭐 그런 정도 급의 기업이 있다면 정말 좋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우주항공 쪽을 뭐 미국에서 중국에서 많이 주도하니까 우리나라도 뭐 우주항공을 위해서 뭐 그냥 끝없이 빨리 투자하고 많은 금액을 투여한다 이런 식으로만 해서 쫓아가는 입장이라고 하면 사실 시세라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나오기가 힘들죠. 우리가 넘버원이나 넘버 투 정도의 위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기술력,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구축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일단은 이게 우주항공은 매주 이렇게 날리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적어도 한두 달 있어야 그다음 7차 발사가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는 아마 내년 상반기 요 정도이니까 제가 봐도 우리나라 관련된 발사에 제일 빠른 거 내년 3월이거든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될 확률이 높아요. 21선 놓여 있는 13,100원대 지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은 13,000원에서 14,500원 정도의 박스권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GS 글로벌 문자 주셨는데요. 자, 제가 빨간색 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불러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별칭을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거품 아저씨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고상하게 닥터 버블이라고 버블 박사님으로 앞으로 좀 불러주시면 되고요. 그 중심선은 제가 맨날 강조드리는 저 빨간색 굵은 선 위냐 아래냐 그걸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GS 글로벌 이번에 이제 대왕고래 이슈로 해서 봄부터 여름까지 그래도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이 보시면은 이때 그죠? 7월 달부터 9월까지 그래도 GS 글로벌이 해외 유수의 그런 시추 회사들하고 같이 이제 비즈니스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대왕고래 해가지고 정말 뭐 대통령의 표현대로 뭐 2천조, 3천조의 어떤 가스나 기름이 나온다 그러면요, 뭐 우리나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그런 이제 상상력이 동원돼서 올랐던 것이고요. 최근 10월달 이후에는 사실 이게 뭐 예산이 야당 쪽에서 아무래도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구멍 하나 정도 파는 거 말고는 그 다음 거 뭐가 아직은 확보된 게 없단 말이에요. 좀 내려가는 와중이었는데 그래도
중심선이 되는 빨간색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오늘 보면 화성밸브라든가 한국가스공사 같은 거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구체적인 시추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뭐 12월 달에는 어쨌든 구멍 하나라도 먼저 파보자. 있는 예산 한 1,000억 가지고 하나는 일단 파봐, 이런 게 시도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대 관점에서 시각을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뭐 사실 가격은 아마 좀 윗선이겠지만 지금은 3,000원 내외에서 지지 가능성 높다고 보고요. 1차적으로 3,500원까지의 윗방향 쪽의 가능성, 요런 정도를 타진을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크윙 말씀드릴게요. 문자 세 번째로 접수된 게 테크윙인데요. 사실 테크윙은 뭐 이번 이 긴 그래프 보시면 아시지만 작년도 이맘때부터 이게 시세가 출발을 해가지고 그때가 한 6,000원대 정도였거든요. 6,000원이었던 녀석이 이번에 7만 원을 찍었어요. 말 그대로 이번에 그 엔비디아의 뭐 그런 고성능 칩 그리고 HBM 얘기 나오면서 하이닉스도 작년 초 대비해서 4배 정도 올랐고, 뭐 그 외에 이제 그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꽤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테크윙이 거의 넘버 1, 2 정도 다툴 정도로 한 1년 사이에 궤적이 제일 훌륭한 종목이에요. 예, 뭐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6, 7천 원 하던 게 7만 원 갔으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템버에거라고 하면 웬만하면 시세가 완성됐다고 보는 거죠. 이게 결국 7만 원까지 간 다음에 부러져서 제가 얼마까지 간다? 50% 빠질 때까지는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 예, 결국 34,000원대 정도에서 지지권이 쌍바닥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35,000원 내외가 7만 원 조정의 50% 권역에서 쌍바닥을 형성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사신 가격은 조금 윗선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일단은 기다림의 영역으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45,000원 선 정도까지 보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5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다. 왜냐? 7만 원까지 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7만 원 정도 돌파는 힘들 거예요. 그 전에 45,000원, 55,000원에 걸려 있는 선을 돌파하는 그 정도에서 수량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지금 한 종목 더 본 다음에 혹시 전화 연결 들어와 있으면 그때 당시에 만약 있으면 바로 연결하고 없으면 채팅창으로 가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하이로닉이네요. 하이로닉은 지금 딱 봐도 약간 추세가 우하향하고 있죠. 오늘은 요 며칠 짧게 약간 얕은 수준의 반등이 나오곤 있고 일부 약간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들이 있긴 한데 아직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차원입니다. 다만 거품 이하에 있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는 사실 이제 주가로 봐서는 오를 수 있는 여진이 있지만 이게 이제 모멘텀을 만나느냐 아니냐의 차원이거든요. 만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에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그 고주파 치료제, 그걸로 다 치매 치료한다 이런 게 한번 먹히게 되면 상당히 비전이 있어 보이는데 그게 이제 언제쯤부터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뭐 시점이 불분명해서 그렇지 아이템 자체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7,000원, 그 다음에는 8,000원 요 정도 선까지의 1, 2차 상승에 대한 목표치를 가시고 지금 보유 권역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다고 하니까 반가운 전화 한번 받아보고 채팅창으로 이어갈 테니까 채팅창에도 상담 내용 좀 많이 좀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것인지요? 네, 삼보모터스. 삼보모터스요? 네, 네. 단가 정도 한번 네, 여쭤볼까요? 5,980원에 네. 20%입니다. 5,980. 한 20% 정도 되신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그 6천 원 근처의 단가이니까 지금 서너 달째 그 가격 사신 다음에 바로 그냥 미끄러져서 가격적으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못 보신 상태인 것 같아요. 쭉 어, 내리기만 해서. 네, 거의 1년 정도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우리 시청자님의 사진 단가 기준으로 보면 올 초 정도 말고는 네, 5천 원대 이상으로 잘 간 적이 없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종목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네, 제가 봐서 지금 현재는 뭐 딱히 뭐 회사가 엄청난 어떤 뭐 비전을 갖고 올라간다든가 이런 건 없어 보이지만 실적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실적 계속 체크하고 계셨어요? 네, 지금 3분기 실적은 아직 체크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1, 2분기만 해도 뭐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와서 상반기만 해도 누적 순이익이 350억이 되니까 사실 이게 이제 이부류예요. 지난번에 저 할 때 한번 전화 주셨던 다른 분이 많이 주장하셨던 것처럼 회사는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데 왜 못 가냐 이런 이제 부류인데요. 지금 보니까 사실은 연간으로 최소 200억에서 올 상반기 350억을 버는 회사라고 하면 시장의 평균 PR이나 이런 거 계산해 보면 시가총액 최소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는 가져도 되는데 이 녀석은 지금 1천억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 당연한데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보통 시장에서 평가받는 게 너무 좀 박하다 이런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밸류업이 되면 이런 거야말로 이제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어떤 업종이든 부류든 돈을 정당하게 벌어서 수익이 나고 있으면 그거에 걸맞는 수준의 평가가 따라와야 되는데 이래서 이제 우리 채팅창이나 이런 데 올려주시는 분들 보면 돈 버는 기업은 주가가 안 가고 돈을 못 버는 그런 뭐 적자 기업들만 시가총액이 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뭐 사실 너무너무 사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다만 실적이 좋음에도 못 가는 건 업종에 대한 이제 비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인식을 안 한다. 그러니까 뭐 바이오라든가 IT라든가 뭐 HBM 이런 것 쪽은 막 신나는데 이게 운송 장비 쪽이다 보니까 아마 자동차 부품류에 해당되는 것들을 모터스니까 하는데 뭐 자동차 얼마나 지금 신장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약을 두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실적 좋고 아마 재무제표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뭐 자본금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조금 높아도 유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유보율만 하더라도 유가 유동자산이 2천억이 넘으니까 사실 지금 보면 너무 아까운데 안 가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동차 섹터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이 고쳐지지 않으면 얘가 혼자서 우리가 어제까지 몰랐는데 오늘 갑자기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판명이 났어요.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실적 좋은 건 다 알고 있어요. 상반기 때 분기마다 실적 잘 나온 거 다 아는데도 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의 사이클이 와야지 자동차 부품주들이 너무너무 싸구나 이런 인식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퍼져야 불같이 따블 금방 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사실 시청자님한테는 좀 안타깝지만 그 시점이 도래할 때까지 좀 무던하게 지키시는 게 지금은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이 좋은 실적의 종목을 지금 냉큼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요새 거래가 조금 느는 모양이 나오고 있으니까 연말 정도까지만 견뎌 보시고요. 뭐 현대 기아차의 어떤 재상승과 함께 자동차 부품주가 재평가를 받게 되면 충분히 사신 가격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시간을 조금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까 하이로니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FM 가이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이제 FM 가이드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프 보시면 너무 극명하죠. 뭐가 우주선처럼 뭐가 확 솟았다가 이번에 끝나버린 그런 느낌인데 뭐 이거 사실 저도 FM 가이드 월 33만 원 내고 자료 보고 있습니다만 FM 가이드는 사실 뭐 사업 모델이라는 게 뻔해요. 증권사 리포트 모아가지고
월회원 모집해서 뭐 자료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뭐 그래도 따박따박 이익이 나니까 경영권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그런 일들이 나와서 지난 9월 달에 이제 급상승이 나왔던 거고요. 뭐 그게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정리가 되니까 이제 원위치 온 거예요. 예. 뭐 사신 가격 대비해 보면 아마 뭐 좀 가격 변동이 있을 때 들어갔다가 못 파신 경우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그냥 빨리 나오시는 게 답이에요. 다시 경영권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이 회사가 뭐 회원이 급증해 가지고 뭐 실적이 대박 났어요. 이렇게 나올 만한 성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나중에 고려현이나 영풍 이슈나 뭐 티웨이를 놓고서 싸우는 뭐 그런 양측 간의 결정이나 이런 싸움들이 계속 나올 때야 시세가 좋지만 어느 정도 기울기가 나오고 뭐 누구를 정해졌어 더 싸울 만한 뭐 요인들이 없어졌어 이렇게 되는 순간 사실 주가는 눈 녹듯이 녹아서 원위치 오는 거죠. 뭐 이거는 원위치가 다시 온 것뿐이에요. 뭐 더 나빠질 것도 없지만 더 좋아질 가능성도 없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으로 ABL 바이오. 뭐 ABL 바이오는 ADC라고 해서 이중항체 쪽으로 해서 뭐 기대주인 거 맞는데 오늘 아까도 초반에 알테오젠의 극적인 뭐 반등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번에 알테오젠이 알게 모르게 45만 원대에서 오늘 최하 27만 원까지 부러지면서 그 한 일주일 궤적이 쭉 밑으로 내리는 동안에 소위 이제 제2의 알테오젠 성격의 종목들 뭐 보로노이도 마찬가지고 오늘 리가캠도 좀 그랬고 뭐 유한양행은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최근에 이제 같이 으쌰으쌰해서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고점에서 좀 작게는 한 20% 아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35% 이상 빠졌어요. 순간적인 어떤 빠짐을 감안해 보면 그러니까 천상 바이오 뭐 죽어도 바이오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엊그제도 계속 그런 말씀 드렸지만 바이오가 지금 사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업황은 계속 뭐 바이오 금리가 내리니까 바이오 하지만 주가의 절정은 이미 뭐 2-3주, 3-4주 전에 절정이 지나고 내려가는데도 사실 뭐 방송에서는 늘 금리 인하의 수혜는 바이오다. 뭐 또 알테오젠이 기술 이전했다 이러면서 지금 붐업을 계속 시키려고 하는데 주가는 이미 사실 은근히 지금 눌림을 계속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ABL 바이오도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오늘 그 생명선이자 버블선인 그 빨간색을 한번 하향 이탈했다가 지금 가까스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2-3일 정도가 중요한데 이게 떨군 거냐 일부러 떨궈서 심약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 그냥 ABL 바이오 좋다 하니까 그냥 엉겹결에 사신 분들 사실 그런 분들은 노력이라는 게 없이 사신 거잖아요. 그냥 요거 사면 될까? 이런 의사결정만 하시고 들어온 분들은 내용도 몰라 뭐 그동안 잘 견디고 이랬던 이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주가가 한 10% 20% 조정받으면 못 견디고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가 금방 뛰쳐나오는 오늘 아마 제 생각에 아까 오전에 ABL 바이오 같은 게 마이너스 8%까지 밀렸었는데 뭐 그래가지고 200일선 저 깨지니까 아마 끝났다 이러고서 던지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떨구기용으로 오늘 많은 바이오 대장주들이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오늘은 다행스럽게 한번 다시 반등을 주고 윗꼬리가 달리니까 다행인데 저는 며칠 내로 다시 한번 오늘 저점을 또 한번 터치하는 그런 찐 하락이라든가 찐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70-80%는 된다고 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에이벨 바이오가 뭐 종목 상담의 지금 주체지만 결국은 알테오젠 같은 지금 시장의 대장주가 어떻게 가느냐에 많은 종목들이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 알테오젠이 어떻게 될 건데인데 이건 지금 뭐 오늘 극적인 반등이죠. 20% 빠졌던 게 플러스가 났으니까 그러면 또 여기서 엉겹결에 이제 뭐 아래서 파신 분들은 못 따라오죠. 근데 이제 며칠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이거 이제 40만 원 다시 넘나 본데 또 고점 40 뭐 목표가가 73만 원까지 요새 나와 있으니까
그런 흐름으로 막 뭐 또 믿고서 본다 이러고서 들어오시게 되면 거기다 대고 또 때릴 확률이 높지 않나. 최근에 기관 외국인은 어떻게 됐든 수급이 좀 이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극적 생존을 했다라는데 버티신 분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며칠 있으면 또 저점을 노려보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반등 시 사실 물량 축소는 약간 국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일단 제약바이오 대장주들이 대부분 와 있다. ABL도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바이오는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뭐 귀에다 걸면 귀걸이고 코에다 걸면 코걸입니다. 엄청나게 좋게 많은 분들이 다 동의해서 리포트들과 함께 나오면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바이오인데 누구 하나 배신 때리고 나 먼저 튈래 이렇게 나오는 순간 그 균형이 깨지면서 주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제약바이오예요. 여러분들 한두 번 보신 거 아니잖아요. 제약바이오 뭐 정말 냉정하게 보기 시작하면 뭐가 있는데 실체가 그냥 뭐 언젠가 성공하리라는 그 기술에 대한 기대값 뭐 이런 거 말고는 실제 없잖아. 뭐 기술 이전 했으니까 돈 따박따박 들어와서 몇 년 뒤에는 뭐 매년 5천억 1조씩 현금이 유입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오른 건데 진짜 그럴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들의 힘이 굉장히 강할 때는 뭐 끝없이 좋은 게 제약바이오인데 이게 또 어느 순간 손 놔버리면 급락이 오늘 아침처럼 20%막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일단은 조심 구간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바닥에서 잘 견뎌서 다시 양봉이 나거나 꼬리 이상으로 올라온 거를 향유하신 상황이면 안심은 되지만 앞으로 좀 면밀하게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긴 한데요. 포스코 DX 지금 올려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손실폭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비중은 또 있으시고 사실 뭐 이런 이제 약간 뭐 중대형급 이상의 종목들은 뭐 비중을 조금 들어가시진 않아요. 제법 많이 들어가시죠. 뭐 그래서 아마 비중은 큰데 손실은 아마 이 기준으로 보면 작년도 여름이나 이제 하반기 정도에 질러 놓으신 거를 이제 팔지 못하고서 이제 하락이 좀 커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오늘 아까 뭐 포스코홀딩스 자체는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자회사도 일단 반등을 하지만 최근에 하락 흐름을 제낀다 할 정도의 추세 전환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거품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선 밑에 근데 이 거품이 꺼진다라는 게 좋은 거지만 결국은 이 꺼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뭔가 도모를 해가지고 금방 또 정상적인 범위로 올려놔야지 좋은 거죠. 이게 장기화되고 그 이격도가 벌어진다고 하는 건 사실 그만큼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제가 이 빨간색 굵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포진해 있거나 위쪽으로 포진해 있는 걸 그 기간적인 어떤 그 부분에 따라서 좀 해석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6개월 이상 거품이 꺼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품은 업황이라든가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딥하게 악재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돌아야 되잖아요. 그럼 전기차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흐름들이 급격하게 도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도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악재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IRA 뭐 폐지한다 이렇게 인수위원 팀에서 계속 이제 발설을 하면서 억눌리고 있는 상황인 게 지금 메인스트림인데 결국은 취임 이후에 구체적인 정책에서 아마 좀 달라질 거예요. 저는 계속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IRA가 폐지되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딱 2달 남았거든요. 지금까지도 질끈 아마 몇 개월 내지는 한 1년 가까이 참으셨을 것 같은데
두 달 있다가 한번 보시면 지금보단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들면서 뭐 비중이 크신 만큼 뭐 추매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고요. 현 비중 조금 힘드신 심정은 충분히 헤아리겠는데 갖고 가시는 걸로 하십시오. 예. 자, 이렇게 채팅창 질문에 대해서 하나 좀 답을 드렸고요. 자, 지금 전화에 주시면 제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바로 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통화하시기가 그렇게 싫으세요? 전화 좀 주세요. 예, 저랑 통화하시는 분, 이거 행운인데. 저랑 통화하고 싶어가지고 줄 서 있는데 이렇게 지금 무주공산일 때 전화 주셔가지고 전화 상담도 받으시고 커피 쿠폰도 물론 받으시고 뭐 그동안 좀 안타까웠던 거 한번 발설하시면 또 후련한 맛도 좀 있으시니까 많이 좀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상담 지금 들어와 있는 건이 있나요? 아직도 안 주고 계시네. 아유,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만 오늘 잔뜩 이 방송에 참여하고 계신지 몰라요. 예. 그래요. 그러면 채팅창 하나 더 보고 나서 전화 연결 대면하고 여전히 없으면은 문자 상담 아직도 남은 것들이 여러 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뭐 제가 그냥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막 간절하게 좀 올려주고 계신데 사실 뭐 제가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까? 그냥 뭐 눈에 밟히면 그냥 드리는 건데 어쨌든 요새 좀 시세가 났던 것들이 또 있고 하니까 지금 딱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서 YG 플러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YG 플러스가 지금 뭐 사신 단가 대비해서는 조금 내린 걸로 사실 사신 단가에서 오르면 질문을 주실 리가 없죠. 어느 정도든 내렸으니까 이제 고민이 시작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물어주시는 건데 사실 뭐 이 종목은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로제 아파트라는 노래의 어떤 빅히트를 가지고 제일 넘버원으로 반응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2,000원대 있던 주식이 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지금 이제 인기가 조금 하향 곡선이고 다 내려왔죠. 사실 뭐 이런 인기라든가 이런 거에 편승해서 사람으로 흥한 거는 사람의 인기라든가 관련된 어떤 뭐 컨텐츠의 인기가 사그라지면 대부분 원위치가 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로제 정식 앨범이 조만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이번에 아파트는 그냥 뭐 음원 하나가 그냥 히트를 친 거예요. 정식 앨범이 발매가 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정식 앨범이 곧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이제 기대값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최근 미약하지만 어쨌든 저점을 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성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본 앨범이 나와서 거기에서 주도해서 미는 종목, 미는 앨범의 어떤 수록곡이 뭐 아파트급으로 부상이 된다고 하면 YG 플러스도 당연히 지금 지난번 5, 6천 원 가격 이상 넘어서 7천 원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뭐 K-팝 엄청나게 인기지만 뭐 강남 스타일 같은 그런 인기에 버금갈 정도의 이번 반응이 나온 게 뭐 사실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거지 뭐 연타로 이렇게 나오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목표값은 조금 낮게 보시고요. 아마 그 앨범 발매 즈음과 처음에 나와서 뭐 그런 뭐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됐다든지 뮤직비디오에 대한 뭐 반응 이런 것들 보시면서 YG 플러스의 진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실망 구간보다는 로제 그 대표 곡이 앨범으로 나와가지고 히트를 치게 되면 한 방에도 가능한 수준이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일단 나왔을 때 해외 팬들의 반응 이런 것들 빨리 좀 캐치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반가운 전화 상담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자, 얼른 받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에코프로하고 LG화학이요.
예, 에코 프로요? 네, 네, 요건 혹시 단가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28만 원. 28만 원이요? 네, 네, 비중도 좀 높으시겠죠, 당연히. 네, 20%예요. 네, LG화학도 있으시군요. 네, LG화학은 59만 원. 예, 아니 사실 이게 뭐 그동안 좀 어디 뭐 연결해도 뭐 시원한 답이 안 나왔을 거고, 뭐 네, 작년도 상반기 넘어서 여름 지나서 한창 내려가고 있을 때도 아우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올라옵니다 뭐 이랬던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뭐 매도하는 시점에 대해서 사실 뭐 마음은 굴뚝 같아도 막상 손이 안 나가는 상황들을 한 1년 정도 계속 이제 지나고 오신 거예요.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거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까 우리 뭐 포스코 DX를 문자 상담이나 이런 걸로 해주신 분하고 사실 궤는 비슷해요. 뭐 에코프로가 혼자 지금 잘 나갑니다 이러는 건 어려운 거고, 네, 결국은 2차 전지가 뭐 가격적인 메리트 또 생겼거나 아니면 전기차 쪽이나 아니면 또 이런 그 배터리 쪽을 쓸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이제 엿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최근에 예상값만 보더라도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미국에서 전기차가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잘 팔릴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트럼프가 이번에 그 인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전기차 보조금을 확 줄인다 이러면 순간적으로 뭐 수요가 줄어들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보조금을 또 해가지고도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태들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네, 에코프로는 뭐 가격적으로 봐서는 이 6만 1,000원대 정도의 이 저점은 뭐 더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이제 슬슬 올라가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네, 우리 시청자님의 그 평균 가격에 이르기에는 네, 뭐 천하에 없는 좋은 얘기들이 한 10개쯤은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네, 바로는 어렵고요. 제가 네, 봐선 일단은 8만 원, 그 다음에는 9만 5천 원 선 정도까지 조금 더 인내를 하신다고 하면 올라올 거는 같으니까 일단은 네, 9만 5천 원 선 정도 올라왔을 때 다시 네, 한번 뭐 통화든 아니면 문자 상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기다리시는 영역으로 온 거고요.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보조금 안 준다, 전기차 안 준다 이렇게 뭐 백날 미국에서 떠들어야 제 네, 생각엔 극적으로 그렇게 안 주고 못 주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네, 트럼프 취임 이후인 1월 20일 이후에는 오히려 2차 전지의 상황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2달 뒤니까 뭐 미래가 안 보이지만 네, 어차피 6만 원 초반도 우리 시청자님 견디셨잖아요. 이제 네. 슬슬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마음 풀면서 조금 더 견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네, 초록이 동색이라고 어차피 가격적인 어떤 수주 상황만 다를 뿐이지 이거는 네,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저는 조금 더 탑티어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네. 근본 원료 납품하고 있는 LG 화학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앞설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혹시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하시기 굉장히 넉넉한 자금이 있으세요? 아니, 제가 여기 비중이 15%, 20%래도 이 비중 자체는 작은데 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때 그 금투세 폐지되고 좀 올라갈 줄 알고 기다리다가 네, 하루 올라가고 또 안 올라가고요. 네, 또 언론에서 또 해리스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하고 박빙이라 이래서 또 안 팔고 기다리다가 또 기회를 놓쳐가지고 네. 지금이라도 제가 초과 매수를 하고 싶은데 자꾸 언론에서 하시는 분들이 2차 전지는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물론 그 말씀의 뜻은 네, 어차피 그 취임하기 전까지 2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네, 안에 사실 2차 전지를 건드리든 아니면 뭐 반도체에 대한 칩스법에 대해서 또 뭐 보조금 폐지 얘기를 하든 의욕 넘치는 그 내각 진영이나 인수위원회 사람들이
강하게 바이든에 반대되는 얘기들을 계속 발설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 얼마나 이제 담백하고 태연하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진짜 걱정된다 이래 갖고 막 떨기 시작하면 가격이 쭉쭉 빠지는 건데 아유 네. 저거 말로만 저러지 실제로는 저렇게 못해.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으면 가격적으로 별로 그렇게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안 생길 거거든요. 제가 네. 봐선 후자의 상황이 나올 걸로 보고 견디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네. 그 얘기가 어차피 확정도 안 됐는데 두 달 사이에는 뭐 온갖 루머나 찌라시나 뭐 누가 어떻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들 가끔은 들릴 건데 그때마다 뭐 그 사람이 얘기한 거가 뭐 신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떨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 네. 저는 뭐 만약 혹시라도 뭐 금액 얘기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네. 만약 사실 여력이 좀 있으시면 네. 오늘 같이 플러스 나는 날 말고요. 정말 네. 차라리 안 좋은 얘기 나와서 마이너스가 좀 있는 날 그런 네. 날 조금 용기 내서 조금 담아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뭐 2차 전지는 사실 뭐 상담권으로 제일 많이 의뢰가 오는 종목인데 현 재가와 또 편입하신 단가와의 차이가 사실은 꽤 멀어요. 지금 사실 뭐 15%쯤 20%쯤 담아 놓으셔서 한 60-70% 마이너스가 났다 이러시면 그거에 한 3-4배 정도 물량을 담아 놓으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10 정도 넘을 때 손절을 치든지 아니면 이건 될 것 같아 이러면은 마이너스 9.9로 항상 맞춰 놓으시라고. 지금 마이너스 60-70 벌어지신 거 마이너스 9.9로 맞춰 놓으시려면 기존 수량의 대여섯 배는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9.9가 되거든요. 평균 단가 대비해서 손실률이. 그러면 한 방에 복구되죠. 웬만하면. 100개 중에 한 7-80개는 그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종목들 요새 뭐 몇 달째 막 그 흐르게만 왔어 이런 종목들 중에 요새 왕왕 보면 하루에 15% 20%짜리들이 터져 나와요. 그럴 때 나오시기 위해서라도 만약 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면 솔직히 웬만큼 뭐 자금 동원이 되지 않으면 힘든 얘기지만 결국 버티시려면 마이너스 9.9로 맞춰 놓으시면서 버티세요. 마이너스 3-40, 마이너스 6-70은 한 방에 두 방에 만회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거에 근접만에 이러다가 다시 빠져버리면 아예 매도 기회를 또 놓쳐버리시거든요. 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내 매수 가격 안 오면 안 파니까 내 근처에 막 30% 벌어졌다가 15%, 막 12% 이렇게까지는 막 줄었어. 좀만 올라오면 내 산 가격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무슨 법칙인지 몰라도 내가 산 가격 바로 아래까지 왔다가 다시 밀리면 아이고 팔지도 못하고 황당하게 또 다음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마음에 들어도 100% 다 들어가면 이제 다음 룸이 없잖아요. 추가로 진짜 아쉽고 내가 정말 사고 싶고 사야 될 때 못 사니까 물론 뭐 레버리지 동원하고 이러시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 현금 범위 내에서 뭔가 하시겠다 하면은 보통은 한 60-70% 정도쯤만 담아 놓으시고 20-30%의 최소한의 비상금은 갖고 계시다가 정말 종목은 마음에 드는데 이 종목이 왜 내 기대값과는 다르게 이렇게 빠졌지? 그래서 10% 넘어간다 마이너스 못 팔아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때 정말 사셔가지고 마이너스 9.9로 맞춰 놓으시는 노력을 계속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한 예지만 이것도 유행인데 어제부터 신규 종목들이 이제 과다하게 빠졌다는 인식 때문에 신규 종목들이 지금 돌고 있고요. 작은 홀딩스들이 오늘 돌아요. 그게 어제 보면 뭐 밸류업과 관련해서 어제 금융주들이나 이제 큰 지주사들이 강했는데 아마 그런 잔여 흐름들이 오늘 작은 지수사들한테도 좀 돈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방금 원익도 말씀 주셨는데 아침에 심택홀딩스도 장중에 20몇 프로 올라갔다가 지금 도로 내려오긴 했는데 그게 하나의 이제 뭐 조류죠 조류. 시장에서 한번 영 소외가 돼 있던 섹터인데도
한번 돌기 시작하면 요쪽도 한번 건드려 볼까?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흔히 말해서 시장의 메인스트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정말 이제 몇 주나 몇 달에 한 번 정도 잠깐 돌았다가 뭐 금방 이렇게 반대 보고 있다 돌면 도루 원위치 됐네 뭐 이런 성격의 상황들이 많이 나오죠. 다만 이제 원익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뭐 로보팔 얘기 나와서 한번 올랐던 이력이 있으니까 약간의 재료가 좀 있다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원익이 맞나?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지난번에 그 메탄가요 어디랑 해서 뭐 로봇쏨 만든다고 했던 회사가 원익 아닌가요? 제 기억엔 그런데. 예. 자, 어쨌든 아닐 수도 있고 뭐 만약 다른 거라면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자, 다른 전화 또 기다리는 동안에 뭐 제 시간이 많진 않지만 다시 문자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루닛, 예, 루닛도 오늘 뭐 엄청나게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아까 조금 견디는 것 같다가 다시 좀 미끄러집니다. 사실 뭐 최근에 의료 AI 쪽 뭐 그 머스크의 그런 AI에 대한 또 발언들 때문에 조금 급등을 했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루닛이 지금 뭐 기대값으로 올랐던 부분이 요새 있었죠. 한 4, 5일 정도 양봉 달면서 바닥에서 4만 원 아래에 있다가 6만 7천 원이니까 한 60% 정도 올랐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락이 오늘 고점 찍고 나서 한 근 만 원 빠졌으니까 제법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뭐 알테오젠이 아침에 장중에 막 부러지면서 많은 종목들의 이제 어떤 뭐랄까 진가라고 할까요? 아니면 찐이냐 아니면 대충이냐 이런 거에 대한 관점들이 좀 나온 것 같고 일단 수급적으로 루닛은 뭐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수급 차이가 달라요. 일단은 이번에 오를 때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자였는데 오늘은 공이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적으로 전부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 60% 오른 게 최종 목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탈하고 있다. 그런 그림으로 보면 조금 이탈의 강도가 심하게 보이는데 오늘 만약 이렇게 뭉툭하게 음봉 나서 끝나게 되면 결국은 11선, 5일선 깨졌으니까요. 11선이 지나고 있는 5만 원 정도 내외까지 조정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그래도 의료 AI 쪽에 대한 미래는 있죠. 매출단에서 일단 회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그 신약이라든가 의료 AI 쪽이 물론 다 뭐 어떻게 한쪽으로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면 뭐 사람이 보는 눈이 정확하지 의료 AI가 무슨 판독을 해서 뇌졸중을 잡아내며 폐암을 잡아내며 이럴 수 있냐라고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봐선 협업이죠. 협업. 사람이 채 알지 못했던 것들을 캐내는 그런 것들을 또 있던 이런 의료 AI들이 뭐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겼다라고 보고 최근에 여러 가지 또 무슨 세미나나 이런 데 보면 꽤 정확도가 높다고 하니까 뭐 사람이 배척되는 머스크의 그런 자극적인 발언까지는 아니더라도 AI가 사람의 어떤 뭐 질병 같은 것을 예측하거나 아주 작은 걸 가지고 이제 뭐 예측해주는 능력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루닛은 어쨌든 그 볼파라라고 하는 미국의 유방암 진단 뭐 MS가 제일 높은 기업의 인수를 통해서 미국 쪽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는 데 주목을 하고 보시면 오늘의 하락은 물론 좀 아프지만 향후의 비전은 좀 더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화가 혹시 네. 짧은 시간이니까 전화 상담이 조금 어렵네요. 여러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도 막상 연결이 되는 거는 조금 지금 좋아요가 몇 개예요? 아까 940 몇 개 정도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눌러주신 분이 한 20명밖에 없었다. 지금 보고 계신 분이 약 2만 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남아있는 5분 사이에 한 40개만 눌러주세요. 오늘 방송 끝내면서 유종애미
예, 1000개 채우고 갑시다. 예, 1000개 채워 주세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좀 역할 좀 해주시죠. 남아 있는 분들 열심히 좀 채워 주셔가지고 한 30개만 더 들어오면 되겠어요. 예, 자 1000개 채우고 가자. 예, 여러분들 작은 정성 바라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빨리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자 지금 아마 시간대로 보면 거의 마지막 문자 상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종목의 크기나 이런 거 감안했을 때 밑에 좀 밀리는 게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그냥 제가 임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LIG 넥스원인데요. 사실 뭐 이 녀석도 오늘 거래 늘면서 음봉 났기 때문에 단기적인 뭐 기술적인 모양은 지금 안 좋아요. LIG 넥스원이 뭐 안 좋은 얘기 지금 나오는 거 없죠. 뭐 천궁2에 대한 중동 수출이라든가 비궁에 대한 미국 콜테스트 통과라든가 지금 사실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우리나라 방공망 뭐 미사일 이런 시스템 달라고 할 때 뭐 어디 거 달라 그러겠어요. LIG 달라고 합니다. LIG 거 미사일 좀 주세요. 이렇게 간곡하게 하지만 우리나라 방위도 있어야 되고 뭐 우리나라 정식 수출하는 그런 쪽에 나가는 물량도 있는데 그냥 뭐 지금은 우크라이나 쪽으로 나가는 건 솔직히 그냥 외상 아니면 그냥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지원 이런 거잖아요. 나중에 대금이 어떤 식으로 올 수 있을지도 사실 불투명하죠. 물론 뭐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해서 뭐 그걸로 다 일부 충당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사실 그냥 지원해달라 이렇게 하면 지원이라는 거가 뭐 수출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믿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응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있는 거고 사실 또 우리나라 무기가 직접 거기 가서 쓰이게 됐을 때 파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비즈니스가 바로 통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2달이라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건 약간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될 얘기예요. 방산 분야가 사실은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 정말 2달쯤 있다가 휴전이 된다든지 종전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방산 쪽에 대한 관점은 단기적으로는 극보수로 가야 됩니다. 그 뒤에 뭐 트럼프가 또 방위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진짜 뭐 미군이 여러 나라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철수를 한다고 하면서 뭐 각자 도생해라 이렇게 되면 방산 수요가 그 뒤에 갑자기 급증할 수 있는데 방산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저는 만약 2가지 전쟁 중에 하나라도 빨리 끝나게 되면 갑자기 방산 쪽을 보는 시각이 차갑게 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수출에 대한 기대가 많은 거 아는데 주가는 냉정하다 이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뭐 사실 방산 쪽만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든 더 싸워라, 어떻게든 전장이 확장되다 뭐 이런 거 사실 바라고 하셔야 되는 부분도 원치 않게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종전이라든가 휴전 얘기 나올 때마다 방산은 좀 움찔움찔 할 수 있다. 물론 공급 계약, 뭐 수출 계약 수주 이런 것들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근데 전반적인 어떤 방산에 대한 분위기는 그 종전 효과와 함께 단기적으로 사그라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응해주시고 끝까지 또 경청을 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온라인 국고처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